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컴프레서 관련된 강의가 그래도 꽤 있습니다. 뭐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컴프레서 종류, 구분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컴프레서 강의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잘못 이해해서 혹은 오해하기 딱 쉬운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서의 역사 아니면은 뭐 사용하게 된 이유, 뭐 사용해서 얻는 결과 뭐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한 영상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영상들이 뭐 100%다 맞는다, 틀리다 이런 거를 오늘 논할 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컴프레서 공부를 하시면서 제일 많은 오해 이런 거 위주로 오늘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대부분 컴프레서가 큰 소리를 줄이는 용도로 알고 계세요. 작은 레벨과 큰 레벨, 이렇게 다이나믹 편차가 크게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오디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조금이라도 편차를 줄여가지고 듣는데 좀 편하게 아니면 내가 작업하는데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 컴프레서가 하는 일이다. 요거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트레시홀드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도 중요하지만 트레시홀드 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 컴프레서가 작동을 해요. 이때 레이시오 비율만큼 소리를 줄여준다, 뭐 압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트레시홀드를 넘어간 애들만 줄이는 게 아니에요. 전체 사운드를 레벨을 건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면 볼륨이 줄어드는 게 트레시홀드를 넘어간 애들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이 줄어드는 게 전 주파수에 해당되는 게 모두 다 줄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 레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컴퓨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플러그인 닥터를 지금 하나 띄웠고 SSL 요 컴프레서를 지금 띄웠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벨이 탁 튀어나왔을 때 컴프가 딱 반응하면서 적정 트레시홀드, 그러니까 여기 리덕션 걸리는 비율만큼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때 어택 타임을 느리게 해놨으니까 요만큼 트레시홀드 포인트를 넘어간 애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만큼 걸린다는 얘기고 그래서 원래 소리는 요건데 컴프레서가 반응할 수 있도록 큰 소리가 순간적으로 팡 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여기가 제로라고 치면 여기가 거의 맥스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큰 소리가 퉁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걸리고 그리고 트레시홀드 이하로 소리가 순간적으로 확 줄어든 거죠. 원래 소리만큼으로. 그때 릴리즈 타임 길이 때문에 바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다. 릴리즈 타임을 좀 이렇게 빠르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순간적으로만 먹은 것만 딱 나오고 다시 원래 소리 레벨로, 원래 레벨로 딱 돌아오죠. 어택 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왔다 그냥 쏙 바로 적용돼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요거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다시 어택 타임 느리게 하고 릴리즈 타임 빠르게 이렇게 해놨는데 잘 보시면 분명히 여기서는 트레시홀드를 플러스 15, 자, 이 숫자 플러스 값 나왔는데 요거는 이따가 한꺼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컴프레서가 반응을 안 하다가 어느 지점 가서 지금 딱 반응을 해요. 요렇게. 그래서 레벨이 결과적으로 원래 요렇게 그냥 가야 될 게 자, 요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믹스 노브를 풀어놓으면 그냥 일자로 요렇게 끝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가야 될 레벨이 컴프레서가 걸리면서 내가 정해놓은 레이시오 비율 때문에라도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요 위로 올라가던 애들이 레벨이 줄어든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이제 그림에 함몰돼 버리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자, 보통 컴프레서 메뉴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림 보면. 자, 뭐 얘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가 트레시홀드고 트레시홀드 이상으로 넘어간 애들이 레이시오 비율만큼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테스트 톤을 띄워가지고 화이트 노이즈를 한번 여기다 뿌려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화이트 노이즈를 제가 한 마이너스 6 전체 값은 지금 여기 피크 이렇게 나오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컴프를 걸면 어떻게 되죠? 자, 리덕션 변화가 실질적으로 1.8밖에 생기지 않아서 결국 아까 6에서
1.8 대충 맞죠 지금? 자, 트레셔홀드 엄청 내렸어요. 그래도 결국 리덕션이 최종적으로 2.5dB밖에 안 걸리니까, 개인 리덕션이 2.5밖에 안 걸리니까 예, 딱 이렇게만 줄어들죠. 8.5.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이건데, 그리고 전 주파수가 고르게 떨어지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소리가 큰 구간이 어디고 작은 구간이 어딘지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레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요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분명히 트레셔홀드 정해놓으면 그 위에 애들만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요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게인 리덕션의 변화가 생겼다. 게인 리덕션 값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컴프레서에 의해서. 그러면 THD가 증가해서 소리의 컬러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컴프레서를 쓸 때. 그러니까 THD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뭐 이거는 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왜곡인데 그 왜곡이 위로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죠. 1kHz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THD가 생겼다면 2kH, 3kH, 4kH, 5kH. 500Hz를 기준으로 해서 생겼다면 1kH, 1.5, 2kH, 2.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모든 주파수의 반응에 이 THD가 오밀조밀하게 이제 얼마나 생기느냐, 컴프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을 때, 뭐 미약하게나마 반응했을 때 다 포함이에요. 반응을 하면 무조건 THD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컴프레서는 그냥 시그널을 흘려만 보내도 THD가 나와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인풋, 아웃풋 스테이지 쪽에 그런 회로를 넣어서 그렇게 시그널을 흘려만 보내도 THD가 입혀지도록 그런 컬러를 갖는 제품도 존재하는 거고, 보편적으로는 컴프레서가 반응을 하면 THD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하려다가 말았는데 이 단위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어요. 다시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제가 분명히 여기 15라고 돼 있습니다. 플러스 15. 근데 컴프레서가 반응을 하죠. 이렇게 내리게 되면 리덕션 더 격하게 반응하겠죠. 자, 그럼 이 단위가 0인가? 여기는 0이라고 써 있지만 이 단위가 0인가 디지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요 SSL G컴프라는 친구는 0dBFS가 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요거보다 더 위쪽에 있다라고 보고, 얘는 0dBFS 설정을 할 수 없는 제품인 거죠. 애초에 그냥 걸기만 해도 여기 플러스 15라는 그 위치가 대략 여기 여기 어딘가겠죠. 여기 어딘가 레이시오 비율을 근데 좀 더 내리면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지금. 근데 요거는 이 해당 컴프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컴프레서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SSL G컴프, 웨이브스의 SSL G컴프가 레이시오 비율을 바꾸면 결국 트레셔홀드 포인트도 변경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제품은 이렇게 작동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다 달라요. 어쨌든 여기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하지만 최대값은 어쨌든 트레셔홀드의 최대값은 여기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컴프레서를 내가 구입을 했다. 그럼 거기에 단위는 dBU예요. dBFS가 아니에요. 디지털에서 말하는 그 0, 최대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레셔홀드 포인트를 이렇게 단위를 잘 보면은 하드웨어 컴프레서들마다 전부 제각각입니다. 어떤 거는 제일 돌렸을 때가 플러스 20인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트레셔홀드가 안 걸리는 포인트까지 최대한 당겨 놓은 게 플러스 22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제품마다. 그래서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또 그냥 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위도 좀 내가 깨알같이 나와 있지만 이게 어떤 걸 표기한 건지 좀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레이시오 비율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택 타임에 따라서도 THD 발생하는 양이 다릅니다. 어택을 아주 패스트 어택으로 해놓으면은 애초에 그냥 THD 발생하는 양 자체가 다르게 설계된 제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 어택 타임이냐 슬로우 어택 타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릴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면서 결국은 판단하지만 내가 왜곡 없이 좀 이렇게 가장 깨끗한 느낌을 받게 하는 세팅? 그거는 제품마다 다 일일이 내가 만져보면서 익혀야 돼요. 여기에 어떤 절대값이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세팅하면 이 소리가 나와, 깨끗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그인 따라 다 다르고 하드웨어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가장 깨끗하게 나오는 포인트가 어딘지, 그 다음 가장 지저분한 톤을 만드는, 공격적인 톤을 만드는 요거는 그거대로의 설정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품마다. 요것도 절대값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컴프레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결국은 게인 리덕션의 변화예요. 게인 리덕션 변화는 결국 내가 컴프레서를 통해서 원래 사운드가 덩어리가 이만했다면 요걸 얼마만큼 축소를 시켰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축소된 만큼 내가 다시 볼륨을 키울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둘 거냐 요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운드를 만지면서. 그 GR 값에 그럼 절대값이 있느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절대값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됐든 그렇게 세팅을 해서 적용을 하면 원하는 소리가 이렇게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리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써서 이렇게 조작을 했더니 이런 값들이 나오더라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만지든 내가 생각했던 사운드를 만드는데 그런 값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값으로 세팅해서 쓰는 게 좋더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이걸 절대값으로 신뢰하거나 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좋은 사운드가 나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나 중요한 건 뭘 정확하게 보라고요? GR 값을 내가 눈여겨봐야 된다. 꼭.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리가 얼마만큼 용적 변화가 얼마만큼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게인 리덕션에 관여하는 부품, 뭐 진공관, 그러니까 버라이뮤저, 그다음 옵토셀, 옵토컴프저, 그다음 VCA, 그럼 VCA 컴프고 FET, 그럼 FET 컴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품이 무엇이냐가 결국 컴프레서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컴프레서 종류가 나눠질 때 각자 개성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개성이 그러면 어떤 절대값을 갖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킥에는 꼭 뭐 FET를 써야 돼요. 뭐 보컬에는 옵토컴프를 써야 돼요. 이런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말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쉽게 만들 수 있느냐? 내가 쉽게 만들지 못하겠느냐? 그냥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호불호가 그냥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컴프레서가 하는 일은 엄밀히 따지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다이나믹 편차를 줄이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줄이는 역할 안에서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얘가 이렇게 잘 줄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느냐 아니면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얘가 좀 빡세게 움직이느냐 그냥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법칙이나 아니면은 어떤 절대값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외울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부품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 필요가 있는데 컴프레서라는 도구를 다이나믹을 조율하는 그러니까 소리의 어떤 편차를 조율하는 도구로 볼 거냐 아니면 THD를 입혀주는 어떤 그런 색깔 변화에 포커스를 두고 볼 거냐 아니면 제품의 인풋 아웃풋 스테이지 쪽에 어떤 특별한 부품들이 들어가서 그냥 통과만 시켜도 변화되는 어떤 캐릭터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그냥 빨리 만들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고 이 메뉴가 좀 복잡하네 요거 좀 쓰기 까다롭네 뭐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컴프레서를 생각하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걸 기준으로 컴프를 이야기하냐 이거에 따라서 컴프에 대한 평가 컴프레서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허나 컴프레서가 하는 본연의 일 플러스 내가 컴프레서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뭐 엔벨롭의 변화를 만들고 싶은 건지 단순히 어떤 그 볼륨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자기 생각이 투영이 될 때 비로소 컴프레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메뉴 사용법, 그 다음에 어떤 여러 스타일의 컴프레서의 어떤 그 심오한 어떤 세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큰 그림은 결국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만들 것이냐,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